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재산 다 받으려고 돈이 탐나서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며 혼자 효도한 거예요? 이혼은 아가씨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그리 알아. 둘이 이혼하는데 저한테 책임이라뇨?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 때문에 많이 놀란 상태예요. 엄마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비세요. 일단 구독 먼저 하시고 끝까지 보신 다음에 재미가 없으면 구독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재산에 눈 돌아간 새언니. 참 쉽게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글 올려봅니다. 저희 친정 이야기거든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까지 4식구입니다. 저희 오빠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월 수입이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해봐도 훨씬 높아요. 저희 오빠가 처음부터 이런 성공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빠가 지금의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지 몇 번의 실패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지원해 주셨어요. 아니, 직장 접고 사업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이 엄청 지원해 줬죠. 아빠, 저 회사 관뒀어요. 뭐라고?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어? 저 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요. 사업? 엄마, 아빠, 저 자신 있어요. 몇 개월 후 아빠, 저 망했어요. 어이쿠 이놈의 자식. 그러게 멀쩡한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너무 낙심 말거라.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 거야. 여기 받아라. 통장이다. 이 돈으로 미천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봐.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흑흑. 오빠가 직장을 다니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한다며 모아둔 돈 다 까먹고 개인 파산을 한 적도 있고 다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실패. 저는 오빠가 그때 사업을 접고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면 싶었는데 오빠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도움을 부탁했어요. 그렇게 몇 번 실패하고 끝내 도전한 사업이 성공을 한 거예요. 오빠가 부모님이 도와주신 걸 잊지 않고 매달 버는 수입 일부를 부모님께 드린다 해도 저희 부모님은 받지 않았어요. 이때가 오빠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부모님은 오빠가 결혼을 해야 하니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결혼하고 사는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잘 유지해오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한 거죠.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는 직장을 가지진 않고 그냥 전업주부로 조카 셋을 낳았습니다. 오빠 벌이가 괜찮으니까 일할 필요도 못 느꼈을 테고 그런데 새언니는 시댁에 거의 온 적이 없었어요. 오빠 오늘도 새언니 안 왔어? 애들 학교에서 학부모 임원하는데 오늘 임원 회의가 있다고 못 왔어. 새언니는 평소에도 잘 안 오는데 오늘같이 부모님 생신인 날마저 안 오면 어떡해. 안 그래도 내가 좀 타일렀어. 임원 회의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생신도 챙겨드리라고. 새언니 결혼하고 우리 엄마 아빠 보러 온 거 손에 꼽을 정도야. 오빠가 말 좀 잘해줘. 그래, 알겠어.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도 새언니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제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굳이 지원받는 걸 금액으로 따지자면 오빠가 사업하며 지원받았던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걸로 오빠와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위가 상한 적도 없어요. 오빠가 받았던 지원금은 많아도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낸 걸 알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지 않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저희 친정이 조금 잘 살아요. 사실 어느 정도가 잘 사는 건지 저도 모르지만 부모님 노후 걱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재산을 나중에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저랑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각자의 가족에게 관심을 쏟은 만큼 부모님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하는 안부 전화도 번거로워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게 맞고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오셨다가 몸살로 심하게 두 분이 같이 앓으신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며칠 고약하게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랑 오빠는 부모님이 아프신 것도 몰랐거든요. 그때 전화 한 통 안 해드린 게 서운하셨는지 부모님이 저희를 불러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건 나중에 너희들의 나눠줄 재산 때문이다. 네? 아빠 재산이라니 우린 그런 거 아직 생각 없어. 그래요. 아버지 벌써 무슨 재산 이야기예요? 너희 엄마랑 이번에 여행 다녀오며 고약하게 알아 누웠던 적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구나. 바쁜 너희들인 줄 알지만
그때 처음으로 섭섭하더구나. 자주 찾아오는 놈들 하나 없고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느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건 너희들 다 줘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을 조금씩 땡겨서 너희들에게 먼저 주기로 했단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은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미리 재산을 조금씩 주마.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말거라. 우리 부부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너희들 얼굴 보고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사는데 돈으로라도 너희들이랑 손주들 얼굴 봐야겠구나. 엄마, 아빠, 저희 그 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소홀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신경 많이 쓸게요. 앞으로 본인들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주시겠다고요.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걸 보고 조금씩 미리 당겨서 주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연락 없고 둘이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재산 줄 건데 기왕이면 돈으로라도 너희 얼굴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아픈데 왜 연락 안 하셨냐고 그 자리에서 화를 냈거든요. 겉으론 화를 냈지만 평소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도 바쁘다 끊어버리고 오빠도 사업에 가족에 신경 쓴다고 부모님께 신경 못 썼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돈은 안 받아도 되니 자주 들여다보고 챙긴다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저희 친정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장인 장모님께 소홀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뒤로는 정말 시간이 나면 찾아뵈서 손주들 재롱도 보여드리고 못 가면 전화라도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잘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아프셨던 것과 이제라도 챙겨드리고 싶다고만 얘기했고 남편은 제 진심을 알아주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저희 가족과 오빠네를 불렀고 그날은 또 새언니도 같이 왔더라고요. 자, 여기 받거라. 아버지,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일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내가 재산을 조금씩 당겨주겠다고. 희정이는 1,000,000원이고 너는 100,000원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신경 쓴 만큼 남은 거니 그리 알 거라. 희정이는 김서방이랑 손주들 데리고 자주 와서 우리를 많이 행복하게 해줬다. 허나 세아가는 그동안 정말 곱빼기 한 번 안 내비쳤는데 네가 전화라도 몇 통 했기에 그에 맞는 금액을 넣었다. 저희 가족과 오빠네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데 아빠가 저에게 1,000,000원, 오빠에게 100,000원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그동안 저희가 본인들을 신경 쓴 만큼 주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 자식과 함께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했기에 1,000,000원을 주셨고 오빠네는 새언니와 애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아서 100,000원을 주신다고 했고 오빠는 사업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도 연락이라도 자주 드렸기에 100,000원이라고 하셨네요. 돈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기에 둘 다 사양을 했지만 이거 받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아버님, 지금 효도한 만큼 재산을 미리 당겨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 너는 아직 못 들은 게냐? 어머머머, 아버지, 저희가 좀 바빠서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이 돈은 저 받을 수 없으니 다시 돌려드릴. 어깨빵 팍! 어머나, 아버님 어머님 이 돈 감사히 받을게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작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가씨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희정이는 1,000,000원 넣고 너희는 100,000원 넣었다. 1,000,000원? 함께 갔던 저희 남편도 당황해했고 오빠는 그 100,000원마저 다시 돌려드린다 했는데 옆에 있던 새언니가 돌려드리는 그 100,000원을 얼른 낚아채서 넣더라고요. 그때부터 문제였어요. 저희 새언니가 이걸 알고 이후로 거의 매주 친정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오빠가 이야기를 안 했는지 진작 이야기하셨으면 매주 찾아왔을 거라며 오기만 하면 한참을 억울해하며 하소연하고는 집으로 갔다네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시는데 새언니가 돈이 목적이어도 어쨌든 자주 찾아뵈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도 부모님 재산 크게 욕심 없었고 남편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언니, 무슨 말씀이시죠? 어머님 아버님이 효도하는 거 봐서 재산 물려주신다고 이야기하셨으면 나한테도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들었으면 저한테도 말해줘야 진작 찾아뵙고 저도 며느리 도리할 거 아니에요. 그 재산 다 받으려고 돈이 탐나서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며 혼자 효도한 거예요?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빠한테 그거를 이야기하시지 왜 저한테 이래요? 아가씨, 오빠랑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싸운 길이에요. 장남이 부모님 모시고 재산 물려받는 건 당연지사인데 치사하게 그 재산을 가로채려 해요? 오빠와 새언니가 크게 싸움을 한 거예요. 새언니는 왜 자주 찾아오면 돈 주신다는 얘기를 안 했냐고, 말해줬으면 진작 찾아갔을 거 아니냐고, 제가 부모님 재산을 다 가로채려 한다고, 오빠는 오빠대로 돈을 바라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 진짜 아니라고, 그런지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새언니가 기분이 나빠 저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화를 낸 겁니다. 장남이 부모님 모시고 재산 물려받는 게 당연지사인데 저희가 치사하게 가로채려 돈 욕심 부리는 거냐고 그러는데 듣는 내내 짜증이 나더라고요. 새언니, 보아하니 오빠랑 싸우고 화나서 나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데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재산에 티끌만큼도 욕심 없어요. 코빼기도 안 비추던 새언니가 요즘 발바닥에 땀나도록 우리 친정 드나든다면서요. 지금껏 챙기지도 않고 아예 모실 생각조차도 없었으면서 재산을 당연히 장남이 받아야 한다니 돈 욕심 부리는 거는 오히려 새언니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재산이니 장남이니 말을 꺼내요. 새언니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고 재산에 지분도 없으니 그 일에는 신경 끄고 조카들 학교 학부모 임원 활동에나 신경 써요. 엽대요. 처음엔 그래도 손윗사람이라 참으려 했지만 뒤로 갈수록 나도 화가 나서 몇 마디 했어요.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지도 챙기지도 않으시면서 당연히 장남이 재산을 받아야 한다 외치는 게 황당하고 돈 욕심은 언니가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언니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이니 뭐니 말을 꺼내냐, 언니는 우리 부모님 재산에 지분 없으니 신경 꺼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돈으로밖에 안 보는 것 같고 부모님 재산이 이미 자기 것인 마냥 뺏겼다고 열을 내는 게 화가 났어요. 그렇게 저하고 다투고도 새언니는 계속 부모님 집에 눈도장 찍으러 갔나 봐요. 엄마, 웬일이야? 아, 너 새언니 있잖냐? 아주 매주 그냥 문도장 찍으러 오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구나.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 왔다 하면 매일 재산 어떻게 할 거냐며 요즘 트렌드가 장남이 다 가져야 한다느니 아주 거북스러운 말만 잔뜩 늘어놓고 한참을 돈 이야기만 꺼내다 후다닥 가버리잖냐. 새언니가 요즘도 그래? 아, 우리는 그냥 어차피 너희들 줄 거 효도나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일을 벌인 건데 우리가 생각을 아예 잘못한 것 같구나. 아니야, 엄마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새언니가 매주 오는데 그 태도가 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 그냥 안부 묻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며 돈 이야기만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새언니가 오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기분이 더 좋지 않다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다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응, 너가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오빠, 새언니가 매주 엄마 아빠 찾아가는 거 알아? 요즘 좀 찾아뵙는 것 같던데.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새언니 엄마 아빠한테 가면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만 꺼내고 돈 이야기만 꺼낸다는데 오빠가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냐? 뭐라고? 오빠가 새언니 중재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난 그런 줄 몰랐어. 노골적으로 부모님 재산 이야기 이제 꺼내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안 그래도 연세 있으셔서 건강 걱정 많은데 이제 나중에 있을 재산 이야기 꺼낸다고 하니 오빠는 아직도 그러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빠네 엄청 싸웠나 봐요. 결국 새언니 생각이랑 저랑 오빠랑 싸운 일 등등 모두 부모님 귀에 들어갔고 부모님은 새언니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셔서 새언니에게 단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새언니가 일을 냈어요. 오빠에게 밤마다 쪼아대며 매주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했고 오빠는 부모님의 돈을 받지 않겠다 싸우다 새언니가 결국 친정에 짐 싸들고 가버리고 이혼이라는 강수를 뒀어요. 아가씨, 나 오빠랑 이혼할 거니 그리 알아요. 네? 갑자기 이혼이라뇨? 이혼은 아가씨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그리 알아. 둘이 이혼하는데 저한테 책임이라뇨?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 재산 욕심내서 부모님이랑 며느리 이간질 시킨 게 잘한 건가요? 결국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저한테 재산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셨다는데 이게 다 아가씨 탓이에요. 저는 이런데 젖받고 이 집에서 못 사니까 오빠랑 이혼하려고요. 이간질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가씨 계략이 잘 먹혀들어서 오빠도 이혼남 되고 시어머님은 며느리 잃는 거니 그리 아세요. 시댁이랑 완전히 인연 끊고 살 테니 이혼남 오빠랑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며칠 전 저한테도 개념 없는 시댁이랑 인연 끊겠다고 나쁜 집안으로 몰고 가며 이혼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야 새언니 안 보면 그만인데 이혼 당하는 우리 오빠가 불쌍해요. 오빠도 고집이 있어 진짜 이혼 결심한 것 같은데 괜히 부모님은 재산 이야기 꺼냈다고 자책하고 계십니다. 평소 자기 시댁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다 재산 이야기 나오니 발바닥 불나게 다니더니 이제는 그 재산 안 준다고 이혼하자네요. 저희 집이 처신을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새언니가 너무 심한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리며 조언 구합니다. 후기 추가. 얼마 전 새언니가 저희 친정집 재산 안 주면 이혼한다고 글 올렸던 사람이에요. 뒷이야기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후기 올려요. 우리 새언니 크크크 친정에서도 쫓겨났대요. 서로 이혼 이야기 나오니까 새언니 친정에서 오빠랑 불러 앉혀서 물어봤나봐요. 부부싸움을 하려거든 둘이 알아서 하지 친정까지 오고 무슨 일이냐고. 아니, 너희 둘은 이혼을 하든 지지고 볶든 너희 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 아빠, 나 이혼시켜줘. 이런 집안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넌 가만히 있어. 어릴 때부터 흥분하면 사지분간 못하더니 애엄마가 돼도 그러는구나. 박서방, 자네가 이야기해보게. 네, 아버님, 저희 부모님 재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차피 물려줄 재산을 미리 조금씩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봐서 재산을 그에 맞게 주신다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받은 게 너무 많고 지금 이렇게 성공한 것도 부모님 도움 때문입니다. 크게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와이프는 평소 시댁에 거의 간 적도 없으면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시댁에 출퇴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가서도 재산 나눠달라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 저희 부모님도 속이 많이 상해하시고 저한테도 어서 재산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받고 싶지 않다 하니 이렇게 이혼하자고 한 겁니다. 뭐라고? 돈에 눈이 멀어 지금 이혼하자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온 게냐? 아빠, 그게 아니라. 어릴 적에 식탐이 있더니 결혼하고 나니 돈에 눈이 멀었구만. 꼴도 보기 싫다. 어서 나가. 나가서 이혼을 하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알아서 해. 여기서 당장 나가. 오빠는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네요. 그러니 오빠 장인 어른이 불같이 대노해서 언니 꼴도 보기 싫다고. 이혼을 하든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알아서 하고 친정에 퍼져 있는 거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 했대요. 결국 새언니 자기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 없어서 오빠 집에 돌아왔는데 오빠가 다시 이혼하자고. 언니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 이혼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도 전화 온. 네, 무슨 일이죠? 이혼 아직 안 하셨어요? 아가씨, 제가 잘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뭐를 잘못하셨는지. 제가 시댁 재산이 탐났나 봐요. 거기에 이성을 잃어 아가씨한테 막말도 했고 시부모님께도 못할 짓 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엄마 아빠 돈 걸고 효도 받으려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눠줄 거 자식들이랑 손주 많이 보고 싶어. 조건 아닌 조건 걸고 그리 말씀하신 거고. 오빠도 나도 또 우리 신랑도 그 돈 때문에 찾아뵙고 잘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저 혼자 재산 가로채려 한 것도 절대 아니고 새언니가 그 재산을 갖고 싶다면 진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대하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거예요. 네, 알겠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 때문에 많이 놀란 상태예요. 엄마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비세요. 네. 저한테 막말한 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몇 마디 쏘아 붙였어요. 새언니는 다시는 시댁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경제적 지원을 모두 다 돌려드리고 새언니한테 경제권도 뺏을 거라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새언니 그런 모습을 봐서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차피 며느리나 사위의 효도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나 사위보다 자식,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거고 어차피 재산 줄 생각이 있으니 조건을 내건 건데 본인들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계세요. 재산에 관한 얘기가 없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재산 이야기 나오니 그러는 거 진짜 속 보여요. 제 마음도 이런데 저희 부모님 속은 오죽할까요? 새언니보다 저희 부모님이 받으셨을 상처가 걱정되는 게 제가 아직 이기적인 걸까요? 네, 시댁 재산에 눈이 멀어 발바닥에 피나도록 뛰어다닌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새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